우리 학교에서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바로 생활규정과 관련된 이슈이다. 항상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파마, 덧옷을 포함한 용의 복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규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많은 교사도 현행 생활규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처럼 학교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시작된 생활규정 개정은 많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게 되는데, 당신이 몰랐던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9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규정 여론. 이전부터 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중 특히 학생생활규정의 한 항목인 용의복장과 염색 등의 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벌점제와 관련되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그래서 학생은 어떠한 이유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토로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모호한 기준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조항들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이 가장 컸고, 그에 따라 학생에는 상벌점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2. 선도부 폐지. 교사회의를 통해 선도부가 폐지되었다. 학생이 학생을 잡는 것이 비교육적이며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기준점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선도부의 폐지는 교내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3. TF팀 구성. 학생회 내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TF팀은 학생생활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워크숍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4. 1학기 리더십 워크숍. 1학기 리더십 워크숍은 상벌점제 이전 우리 학교의 현행 생활 규정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규정 토파보기, 생활 규정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불임토의, 생활부 내에서의 통일을 통해 상벌점제와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고, 많은 학생들이 현행 생활규정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주제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볼 때 7학년, 8학년 같이 어린 학생들 또한 학교를 위해 가감없이 의견을 말해주는 모습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 학급회의. 회장단위 중등 전체를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에서 한 프로그램을 재현했다. 방송부와 협업하여 화면 송출을 통해 생활규정 토파보기와 분임 토의를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했고, 생활규정의 개정을 전체 학생의 78.4%가 바란다고 응답했다. 6. TV토론회. 상벌점제 폐지를 주제로 전교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11학년 오영택, 송다은, 백시은, 김하영 학생, 8학년 하도현 학생, 7학년 정재현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었다. 누적 시청자가 2,000명, 실시간 시청자는 800명으로 생활규정과 상벌점제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V토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댓글들 중 몇 가지를 읽어보자면, 폐지 시 어떻게 규칙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요? 벌점에 왜 파마나 겉옷, 단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은 과연 화장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이 될까요? 파마나 화장, 겉옷을 입었다고 벌점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등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3주체 회의와 공동 설문조사.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하나 되어 소통하는 3주체 회의를 진행했다. 교사 대표로 김영진, 이희동 선생님이, 학부모 대표로 신상희, 박소연 학부모님이, 학생 대표로 이지훈, 정지영, 노영중 학생이 참여하였다. 3주체가 함께 논의하여 공동 설문조사를 제작했다. 생활규정과 상벌점제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생활규정 중 개선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상벌점제가 필요할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세세하게 설문이 진행되었다. 학생 364명, 학부모 216명, 교사 46명이 응답해 주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규정에 변화를 주었다. 8. 제4회 대의원 회의. 3주체 회의에서 결정된 항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부장 정지영 학생이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해주었고, 이후 이지훈 학생회장의 진행하에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안건으로 대의원 회의가 진행되었다. 뇌영중 부회장이 안건 발의자로 참여하였고,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 끝에 상벌점제 폐지 안건이 가결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 순서인 1호 의안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1호 의안인 상벌점제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의 제안자인 노영중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학생들의 새 생활 지도 방안으로 학생생활협약 제정을 제시합니다. 학생생활협약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정하는 약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정한 협약을 지키며 생활 태도를 길러주어 장차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함께 아울러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생생활협약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과의 직접적인 면담과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학생생활협약은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정될 것이며 교육 3주체 모두가 제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벌점제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통제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우리를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향후 우리 학교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창벌점제 완전히 폐지한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먼저 학교라는 것은 학생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고 사회로 배출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로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법이란 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법에는 경범죄도 있고 중범죄도 있고 굉장히 높은 좀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처벌하는 법들이 모두 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헌법에 비해서는 조금 어떤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벌점제가 저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잘못된 행동을 그거를 피드백해서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벌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벌점이 없어지게 된다면 잘못한 줄도 모르고 바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생활 규정을 통해서도 어떤 내가 바로바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 심리 말씀하셨는데 반대 심리는 결국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반대 심리가 생긴다고 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혜원 의원님. 저는 최동희 의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 또한 상벌점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가 있고 혼자 자발적으로 뜻이 있어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친구의 성적이 더 높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노영중 의원님이 그 상벌점제에 대한 약간의 대체제로 생활협약을 제시하셨는데 생활협약은 모든 학생이 동의를 하진 않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협약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들은 학생들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벌점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안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똑같이 납득을 해야겠지만 일단 이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 벌점을 깎기 위해서 벌점과 관련도 없는 깜지를 쓰고 그리고 캠페인은 약간 관련이 있다곤 하지만 그 캠페인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정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상벌점제가 가져오는 그런 결과들이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엔 또 그렇지만 학생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과 관련 짓기가 매우 힘들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상벌점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학생 생활 규정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
이에 많은 학생과 교사가 감동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9. 3주체 합의. 파마와 덧옷, 염색이 3주체의 지지 속에 허용되었다. 하지만 매니큐어와 색조 화장은 학생 대표가 모두 남학생이었기에 논의가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10학년 최동희 학생을 자문위원으로 섭외하여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매니큐어와 색조 화장에 대한 여론이 바뀌게 되었다. 3주체 회의 막바지에 감동적인 멘트를 들을 수 있었다. 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주체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같이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요. 이미 이 두 주체, 교사와 학생들이 이 폐지에 관해서 동의를 하였고, 그리고 3주체 모두 합의 150%가 넘었기 때문에 폐지의 수순을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이 폐지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더욱더 학생답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3주체의 아름다운 대화 속에서 매니큐어와 색조 화장 역시 최종 허용되었다. 3주체 회의에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님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벌점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이미 사양화되고 있는 제도이며 또 이 상벌점제 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그 학생 그 규제 사항들이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선도위원회 그 규정으로서 충분히 지도와 상담과 제재를 통해서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입장이고요. 그 상벌점제에서 그 벌점을 없애는 것도 크지만 상점을 없애는 것도 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점 무슨 행동에 자기가 선행을 한 게 상점을 받아야 되고 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보상으로 주어져야지 상점이나 그런 게 올바른 걸로 사는 거에 보상으로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벌점제가 없어지는 게 다 맞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 선도위로 다 넘어가서 그렇게 지도가 안 될 경우에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면 학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저는 일단은 지켜야 하는 학생들이 찬성을 했다고 하니, 저도 저 주체, 3주체 중에 2주체가 찬성을 했으니, 폐지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항상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걸 학생들이 더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하면 학생들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대표께서는 사실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반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의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감하게 학생들을 믿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율과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지금 교사들도 강조하고 있는 거고 학생들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직 발언 안 한 학생 대표 두 학생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학생들한테 책임감 의식도 조금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벌점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학생 협약을 만든 만큼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또 이제 앞으로 학생회에서 그런 일종의 캠페인 활동 내지는 상벌점이 없는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현 생활부장님, 이 생활규정 개정을 준비하느라고 3월부터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일단락되는 완전 상벌점제가 폐지가 되어도 이제 학생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끔 이제 저희 3주체가
학생생활협약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뭐 여러 방면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 3주체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상벌점제를 그러면 상벌점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초안을 잡고요. 이후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교사 대표께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생활규정 재개정안,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손을 보고 있고요. 좀 대대적인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규정과 선도규정을 분리하고 학생생활규정을 따로 두고 이래서, 그래서 분리를 한 다음에 교사 대표끼리 모여서 먼저 그것을 1차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나중에 조금 지난 시기가 되겠죠. 그 시기에 우리가 모여서 세부적인 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이처럼 학부모님들은 반대하셨지만 학생과 선생님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의견에 따라주셨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도움 주신 자치생활부 선생님들, 학생의 임원들,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토론자들, 그리고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Thank you.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학생 생활규정 개정 상벌점제 여정이 끝이 났다. 우리의 생활규정은 교사 대표가 생활규정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3주체가 다시 검토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이렇게 규정을 받게 되는 사실이 참 멋지고 의미 있다. 새로이 바뀐 개정으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호치민시장구 국제학교 학생들이 되길 소망한다. 이상